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불리는 알렉스 넷이 발표된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서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현재 토론토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제프리 힌튼의 제자인 알렉스가 제1 저자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부터 알렉스의 근간이 되는 유사 모델인 르넷, 그리고 알렉스넷에 쓰인 주요 특징과 오버피팅 방지 기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렉스넷 모델은 이미지 인식 대회인 ILS VRC 2012년도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은 논문 저자인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활용한 CNN 아키텍처로서 두 개의 GPU를 사용하였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딥러닝의 시대를 연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한 것이고 초록색이 딥러닝을 활용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 처음 나온 뒤 2013년도부터는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딥러닝 모델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알렉스넷 네트워크 구조는 1998년 발표된 르넷이라는 모델의 아키텍처와 많이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인공지능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시면 1943년에 인공지능 누련의 개념이 최초 등장을 하였고 1958년 퍼셉트론의 개념, 1985년부터 86년에 MLP, 그리고 1998년에 르넷이 발표된 뒤 2012년에 알렉스넷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VGG, 레스넷 등의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알렉스넷의 근간이 되는 르넷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르넷은 1998년 얀 르쿤 교수가 발표한 모델로서 최초의 CNN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7개의 레이어, 6만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기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레이어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 x 32 손글씨 사진을 인풋으로 받은 첫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5 x 5 필터를 활용하였으며 탄H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서브샘플링 레이어로서 오늘날에는 풀링 레이어라고 보통 불리고 이때 필터의 평균 값을 뽑아내는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로서 역시 5 x 5 필터, 탄H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였는데 특이하게 이전 피처 맵 중에 일부만 이어주는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전 피처 맵 개수가 6개였는데 6개의 인덱스를 0에서 5까지라고 하면 6개 중에 이 노란색 부분 연속된 3개를 연결하는 게 6개 피처 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 보라색 부분 연속된 4개를 이어주는 6개의 피처 맵을 또 만들고 이 초록색 부분 연속되지 않은 4개의 피처 맵을 이어주는 피처를 만들고 이 파란색 부분 6개를 모두 이어주는 피처 맵을 만들어서 총 16개 피처 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피처 맵에서 다른 특징을 뽑아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평균 풀링을 수행을 했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연결을 위해서 인풋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5 x 5 필터를 씌워서 플래튼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이어 120개 노드에서 84개 노드로 줄여서 설정을 했고요. 이때 특이하게도 백프로퍼게이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레이어는
여기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커넥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요. 10개의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확률을 뽑아주는 레이어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평균 제곱오차 MSE 로스를 가미한 개념으로서 소프트맥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클리디안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불리는 RBF 개념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레디얼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 데이터를 원형처럼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르넷에 대한 구조를 보았고, 다음은 본격적으로 알렉스넷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스넷은 총 8개의 레이어,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연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000개의 이미지로 구분을 해주는 확률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 알렉스넷에서는 렐루, GPU 사용,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 오버래핑 풀링까지 4개의 주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뒷부분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GPU 2개를 활용하여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풋 이미지를 GPU1, GPU2로 나눠서 쭉 연산을 수행을 한다는 점이 특이하게 됐습니다. 알렉스넷도 레이어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비교적 큰 필터 11x11 필터를 씌워서 활성화 함수 렐루, 오버래핑 맥스플링, 그리고 정규화 기법까지 이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5x5 필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외에는 첫 번째 레이어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 역시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특이한 점은 이전 레이어의 GPU 2개에서 나온 아웃풋을 그 다음 레이어까지 모두 연결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3x3 필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특이한 점 없이 3x3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을 수행했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어서 3x3 필터를 활용한 뒤 풀링 작업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이후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서 일곱 번째 레이어까지는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다가 마지막에서는 다중 분류를 위해 소프트맥스를 통해 1000개의 이미지 클래스 확률을 출력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알렉스넷의 레이어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논문에서 언급하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제가 발표하는 렐루, GPU, 정규화, 오버래핑 풀링이 순서대로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렐루의 비선형성입니다. 렐루는 요즘의 딥러닝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 하나지만 2012년 이 당시에만 해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이었고, 알렉스넷에서는 마지막 레이어를 빼고 모든 레이어에 렐루 활성화 함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렐루는 우측 상단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0보다 큰 값은 그대로,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반환을 하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일부 막아주었고, 기존에 주로 쓰이던 활성화 함수인 탄H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쪽 그래프에서 탄H가 검정색 점선, 파란색이 렐루 함수인데요. 에러 레이트가 25%까지 감소하는 에폭을 비교했을 때 탄H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37번, 렐루 같은 경우에는 약 6번 정도로 6배가량의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즉,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함으로써 더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두 개의 GPU를 통한 학습입니다. 먼저 왜 GPU 두 개를 사용했냐를 보면은
논문에서는 GTX 580이라는 GPU를 사용했는데 이 GPU가 메모리가 3기가밖에 되지 않아서 대용량 이미지를 처리하기엔 역부족해서 병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을 GPU에 상관없이 전체와 연결하여 오차를 1%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입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격자 무늬 그림을 보시면 네모박스 사이사이에 희미하게 회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생물학에서 주변에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영향을 미친다는 Lateral Inhibition이라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개념을 따와서 만든 기법으로서 특정 포인트에 위아래 2개 커널, 본인 커널까지 앞에 총 5개 커널의 제곱합으로 나눔으로써 정교화를 시켜줬습니다. 즉, 주변 값들을 통해 정교화를 함으로써 주변 값들의 영향을 받게끔 만들어 주었고, 이 기법은 에러율을 1%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래핑 풀링입니다. 오버래핑이란 보시다시피 스트라이드를 일로 겹치게끔 풀링을 하는 것으로서 르넷에서는 평균 풀링을 논 오버래핑했다면 알렉스넷에서는 맥스 풀링을 오버래핑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법은 과적합 오버래핑을 약간 줄여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측 파란 박스에서 보시면은 커널 맵이 다음과 같이 숫자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1/2 원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풀링을 적용을 했을 때 0, 5, 0, 3, 4, 0 한 가지 값으로만 풀링이 되지만 1/3 오버래핑 풀링을 수행을 했을 때는 세 가지 값으로 각각 다르게 풀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값으로 출력이 되어서 특징을 다르게 추출할 수 있고 오버피팅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소개된 과적합 방지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증가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주어져서 여러 특징을 뽑을 수 있으면 과적합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이동 및 수평 대칭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RGB 값을 PCA를 통해 아이젠 벡터와 아이젠 밸류 값을 추출해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늘려주었고, 이는 에러율을 약 1% 낮춰주었습니다. 두 번째 과적합 기법은 요즘 딥러닝 구조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드랍아웃입니다. 왼쪽이 기본적인 표준 풀리 커넥티드 상태로서 모든 노드들이 전후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 일부 노드들에 대해서 X 표시처럼 랜덤으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그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2012년도에 처음 발표가 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드랍아웃 비율을 0.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전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앞서 설명드린 구조와 기법을 통해 실험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이 당시 최신 데이터였던 ILS-VRC 2010년도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고 120만 개의 이미지를 트레인, 5만 개를 밸리데이션, 15만 개를 테스트로 사용을 하였으며 학습을 할 때는 확률적 경사하관법 SGD 기법으로 배치 사이즈 128, 모멘텀 0.9, 웨이트 디케이 0.0005 그리고 레이어의 러닝 레이트를 일관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결과 에러율을 17%까지 낮췄는데요. 요즘 나온 모델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성능이지만 이 당시에는 기존 모델 대비 8에서 10%가량 오류를 낮춘 센세이션한 결과였습니다. 결과 예시 그림을 보시면 일부만 보이는 찐득이 마이트 그림 사진에서도 정확히 예측을 하였고 일부 사람이 보기 애매한 강아지와 체리가
있는 사진에서 사람이 보기에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진들에 대해서만 일부 오류율을 보였습니다.